인생은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란 얘기가 있을 만큼 올 상반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은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로 살아남을 회사들이 몇 개 안 남았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입니다. 두나무는 올해 1분기 매출 5,900억 원, 영업이익 5,440억 원으로 9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는데요. 아니 코스피 시가총액 4위 IT 기업인 네이버의 1분기 영업이익이 2,215억 원인데 더 충격적인 건 200명도 안 되는 직원들로 5,440억 원의 이익을 벌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직원은 4,000명, 카카오는 3,000명 정도 되는데 반해 단 200명으로 5,440억 원을 벌었으니 정말 충격적인 금액인데요. 뭐 그만큼 저희가 코인에 꼬른 돈이 많다는 거기도. 하지만 최근 코인 시장이 폭락하면서 2018년처럼 다시 코인의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 폭락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2019, 20년에는 매출이 1,500원대, 영업이익도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할 만큼 아쉬운 성적표를 기록하였는데요. 물론 200명도 안 되는 직원으로 영업이익 900억 원을 달성한 건 정말 대단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올해 1분기에만 5,400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러한 두나무가 최근 코인 시장의 부진에도 큰 걱정이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에서 시작한 공모주 열풍이 카카오 게임즈를 지나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엄청 거세게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청약을 하기 위해 모인 돈이 63조나 될 만큼 공모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공모주 열풍을 일으킨 SK바이오팜 증거금이 30조였다는 걸 보면 1년 만에 2배 넘게 커졌을 만큼 엄청난 속도인데요. 사실 좋은 주식을 상장 직전 저렴한 가격에 사고자 공모주에 돈이 몰리는 것인데 이제는 공모주보다 더 빠르게 또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큰 회사의 주식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해서 비상장 주식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기존 증권앱을 통해서는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당근마켓이 앞으로 점점 기능도 많아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서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미리 주식을 사야겠죠. 하지만 장외 주식, 말 그대로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기에 보호받기가 어렵고 내가 원하는 회사의 주식을 파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사설 커뮤니티가 있긴 한데 매수 매도자를 연결시켜주기만 할 뿐 거래를 안전하게 도와준 역할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나무는 안정성과 거래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증권 플러스 비상장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삼성증권과 연계하여 비상장 주식을 삼성증권 계좌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고 판매자의 주식 보유가 입증된 확인 매물만 모아보게 하여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은 주주 명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블록체인으로 직접 기록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관리도 쉽게 하였습니다. 실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출시 1년 4개월 만에 50만 가입자를 돌파하였고 최근 2021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에서 최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만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란 대여가 상장 예정이고 앞으로 야놀자, 카카오페이, 비썸코리아 등 유망한 회사들의 상장 가능성이 크다 보니 사람들이 비상장 주식에 갈수록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특정 종목이 좋다, 그 종목에만 1억을 매수하였다 라는 글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종목을 산 사람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뭐 사진으로 인증하는 건 포토샵으로도 충분히 위조 가능하니까 신뢰도 크게 없고요. 하지만 두나무 증권 앱인 증권 플러스에서는 실제 주주인지 아닌지 판별이 가능합니다. 주주 인증을 거친 작성자 게시글에는 인증 마크가 노출되고 작성자의 선택에 따라서 주식 보유 수량과 수익률까지 공개되는데요. 증권 플러스에서는 구라로 매매를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또한 랭킹에 도전하는 유저를 팔로우하면 해당 유저가 종목을 사고 팔 때 알람을 받을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증권 플러스 앱 역시 비상장 앱처럼 신뢰성을 가장 큰 무기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게 딱 느껴지네요. 증권 플러스는 누적 다운로드 522만, 누적 거래액 150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라는 독보적인 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코인 시장이 주춤하면 그 돈들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증권 플러스로 들어오는 구조를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FT 시장이 2018년에는 4천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3억 4천만 달러 시장이 될 만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적극적으로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암호화폐 클레이튼을 발행한 뒤 디지털 지갑 클립을 서비스하며 사업을 확대 중입니다. 두나무 역시 자회사 람다 256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 중이고 최근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과 손을 잡고 NFT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예술품에 도입할 계획인데 앞으로 예술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콘텐츠 업계 등 다양한 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NFT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이 단순히 투기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업비트의 1분기 수익이 단순히 일회성 수익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금융이란 틀 아래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게 놀랍고 정말 멋집니다. 두나무의 성장을 계속해서 주목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맛잡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